한 번의 자극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한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성적 좋게 직장인으로 뽑히기 위한 것들을 한 기분이거든. 잠깐만, 근데 이걸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 누군가가 세팅해놓은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한다 했잖아. 근데 내가 학창시절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때는 공부가 전부였고 공부 잘하면 장땡, 뭐 학교 잘 가면 장땡이고 지금도 약간 직장 좋은데 취업하면 장땡 이렇잖아.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너무 잘 알면서도 물어보겠지만 책을 읽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도 책의 소중함? 책의 귀함을 최근에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행복했던 거지. 다른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닮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또 책을 안 읽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이제 답답하니까 내가 더 낫게 살고 싶고 그 방법을 모르니까 책을 뒤져볼 수밖에 없는 거야.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멋진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뭔가 대면을 하고 싶다. 이 사람 실제로 만나서 길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 행사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사실 뭐 북토크에서도 좋은 교수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선망하는 뭐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돈 주고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한 번의 자극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한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뭐 책을 여러 권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오프라인 행사들에 가본다든지 아니면 사실 유튜브도 요즘 좋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지금까지 읽어본 책 중에 너무 좋았던 책, 너만의 인생 책이 있다면 몇 권 정도 소개해 줄 수 있어? 사실 이 질문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나는 특정한 책이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책을 읽기 전에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뭐지? 이거를 생각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답답한 이 마음이 뭐지? 이거를 먼저 정의를 내리고 책을 읽으면 훨씬 더 그 답을 구하기가 쉽거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특정한 책을 저의 인생 책이에요 라고 추천해주는 거 물론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의 문제를 잘 정의를 해서 읽으면 그 어떤 책도 나에게 훌륭한 서적이 될 수 있다. 남이 그렇게 베스트셀러로 꼽지 않아도 좋은 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너가 대학생이나 아니면 한 몇 년이랄까 10년 아니면 뭐 9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해볼 것 같아? 뭐가 어떤 게 후회가 돼? 나는 다른 건 별로 후회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대학교에서 못 들었던 강의들이 막 생각난다? 막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강의들이 있었어. 그 뭐 서울대학교 행복을 연구하는 최현철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그 교양 강의 이런 걸 못 들은 게 난 좀 후회가 되더라. 그때는 관심이 없어서? 그때는 수강 신청 힘들어. 그냥 수강 신청 잘 되는 걸로 해 하고 나는 전공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 전공에 애착이 있어서 그때 뭔가 그런 교양 강의들을 들어보지 못한 거? 그게 첫 번째로 후회가 되고 두 번째로 후회가 되는 거는 내가 겁이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졸업할 때쯤에 뭐 코딩 동아리나 아니면 창업 동아리나 이런 게 유행을 했었거든.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사실 성적 좋게 직장인으로 뽑히기 위한 것들을 한 기분이거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다른 뭐 창업가의 길이라든지 뭐 사업가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들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이런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나도 요즘은 너무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캘리그라피도 한번 배워보고 있거든? 그러면 너는 요즘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 캘리그라피 하니까 나도 최근에 그 클래스 101에서 타로 클래스 듣고 있거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아예 새로운 접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내가 챙겨 먹은 것들을 챙겨 먹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즐겁게 일하려고 많이 노력해. 내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얘기인데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을 보내고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 내 마음이 가는 곳,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경지가 뭐 있다, 또는 내가 가고 싶은 목표가 있다 라고 한다면 거기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하는 거, 뭐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의 시간을 충분히 즐겁게 알차게 보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뭔가 하루하루를 되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글쓰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책을 썼잖아. 그 책에 대한 잠깐 소개랑 왜 내가 책을 쓰게 됐는지, 글을 쓰게 됐는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공부 말고 네가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그거 말고 네가 찾았던 길이 있었을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나는 글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럼 내가 잊고 있던 그렇게 답답한 꿈이 뭘지를 생각해보니 글쓰기여서 내 집 마련을 내가 그때 이제 얼추 했을 때여가지고 요런 얘기를 글로 써볼까 했더니 이제 20대 30대의 내 집 마련 이야기는 그때가 많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뭔가 브런치에서도 요 얘기는 우리 플랫폼의 이야기의 다양성을 채워주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 그래서 합격을 했고 거기에 이제 내 집 마련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 내가 왜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는지. 정말 재밌게도 그 트렌드 코리아가 나온 미래의 창이라는 출판사에서 책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수님과 교수님과 같은 책의 그 출판사에서 내가 책을 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작업을 같이 했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던 그 계기가 뭔데? 표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우리가 계속 쌓기만 하잖아. 그 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제 체력을 기르고 독서를 통해서 뭐 인풋을 계속 받고 근데 나 아웃풋이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그 아웃풋을 뭘로 삼아야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 글을 쓰자 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쓰게 된 거지. 책 내용이 내 집 마련이잖아. 어린 나이에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거잖아.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 나는 엄마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 가난하다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하여튼 엄마가 되게 힘들다고는 생각했어. 우리 엄마 정말 힘들게 나를 키우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원래 촌에 있는 주택에 살다가 시내로 나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작은 빌라를 하나 매매를 하시면서 진짜 그때 막 2천만 원, 막 3천만 원 이렇게 할 때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출을 또 잘 해줬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또 월세를 주고 이런 걸 보면서 나도 간접적으로도 느끼는 게 많았고 엄마가 나한테 직접적으로도 이야기해주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내 집이 꼭 있어야 하고 내 집이라는 거는 너한테 그 자산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거다. 되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거고 네가 필요로 할 때 그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거야. 이런 얘기를 정말 25년 동안.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난 항상 엄마를 동경하고 있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겠다. 엄마의 기대에 만족해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던 거 아닐까? 맞아. 그치? 그런 것도 없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엄마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재밌어 했던 것도 맞아. 공부를 재밌어 했어. 공부를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누가 하고 싶을까? 소수야. 극소수고 나도 이제 그런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할 수 있었지. 그럼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을 관심이 많아? 지금은 그냥 몇 번 경험을 했잖아. 집 매매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한 몸 네 소중한 공간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레이더를 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조사를 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관심이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 요 정도만 찜해두고 계속 시세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오히려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 나의 것을 진짜 만드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 항상 하는 루틴이 따로 있어? 일단 나는 전날에 다음날 할 일을 계획을 해. 대단한 건 아니야. 오늘 이제 한 일을 돌아보면서 내일 할 일을 계획을 하고 뭐 기분 좋게 일어나기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운동하기, 책 읽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운동이랑 독서랑 글쓰기 요 세 가지는 내가 꼭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1을 이루는 숫자가 분모와 분자가 있다고 치면 이 운동이라는 거 그리고 독서라는 거는 이 분모를 엄청 키워주는 거인 것 같아. 그 운동을 하지 않고 독서를 하지 않는 상태의 나는
분모가 5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 내가 50가지, 100가지를 늘릴 수 있어. 물론 분모가 5분의 5인 것도 1이고 100분의 100인 것도 1이긴 한데 나는 100분의 100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 분모 분자 자체를 키우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모를 키우는데 운동이랑 독서가 좋은 것 같고 글쓰기는 그 분자를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아웃풋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글쓰기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하면서 꾸준히 나를 조금씩 성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진짜 멋있다. 나도 요즘은 글쓰기를 좀 습관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직 막 초반이거든. 너 어떤 글을 써? 나는 그냥 일상에서 드는 생각을 쓰기도 하고 책을 읽고 드는 생각을 쓰기도 하고 가장 간단한 글쓰기는 나는 감사일기를 쓰는 거인 것 같거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또는 뭐 찍은 사진 같은 걸 돌아봐도 좋아. 이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근데 조금 더 표현하고 싶거든. 좋다 이거 말고 그 좋음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짜증이 났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구나. 써보고 나의 감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일기가 짤막한 문장이 아니라 조금 더 긴 문장이 되기도 하거든.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것들을 한 3가지 쓰는 거 그게 가장 쉬운 글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 맞아, 요즘 보니까 그 스레드 나왔더만. 그래서 나도 요즘 거기에다가 좀 짧게 내 생각과 뭔가 일기식으로 남겨볼까 하면서 그거 스레드 한번 이용해볼까. 맞아, 나도 거기에 이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나 서울대 가고 싶어 이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회초년생 이미 직장 취업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선배로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있을까? 선배긴 선배지. 나는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또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 급해. 막 빨리 가고 싶어. 맞아. 근데 나도 그랬지만서도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절대 무의미해지진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를 딱 목표로 삼아서 뭔가를 하면 그 근성은 늘 남아있게 된단 말이야. 평생을 남아서 나의 일을 해나가는 데 도움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 속도가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하면서 살아나가면 우리도 언젠가 내가 원하는 우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앞으로 너의 목표는 뭐야? 나는 내가 사업가들을 봤을 때 또는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의 할 일을 어떻게 찾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과거에 부족했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고. 나처럼 뭔가 어른이 되고서 오히려 헤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럼 마지막으로 너가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해? 이 질문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답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공통점이 있다면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면 사실 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 잘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 그 자체 그리고 거기에 의지가 따라오게 하는 거 그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 어차피 방식은 저마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나태해질 때가 있긴 해도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어. 맞아. 내가 이렇게 인터뷰하면 느낀 게 정말 내면이 좀 단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척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동갑이면서도 단단하고 뭔가 어른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고마워. 나도 너무 초대해주셔서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